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김준홍입니다. 오늘 또 저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갈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홍 부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봉학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늘 봐도 든든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두 분 또 우리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가 또 유난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그런 시기죠.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에는 우리 지역에 또 선출직들 뽑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 또 어떤 리더를 선출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까.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인물을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오늘은 지도자의 이 덕목,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두 분 기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했지만 선거 내용이 이제 간간히 흘려나오죠. 그래서 요즘 두 분께서는 정치권 관련 뉴스를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우리 공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TV를 틀면 예. 온통 뭐 대부분이 대통령 선거 관련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채널을 저는 돌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역대 이 대통령 선거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고 과연 저런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자괴감을 갖는 분들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토론해야 될 정치인의 자질하고 예. 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소위 무당층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비판적 시각의 어떤 그런 정치적 식견을 가진 아마추어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당에도 소속되지도 않고 저는 진보 뭐 보수 그쪽 뭐 색깔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런 이제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과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앞에서 뭐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얼굴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물어보시니까 저는 예. 솔직하게 제 심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국장께서는 뭐 정치권 뉴스 보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뉴스는 아예 텔레비를 거의 뭐 꺼놓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안 하고 이제 다만 이제 선거철이 됐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가, 저만 하더라도 지금 뭐 포항에서 지방선거 3번이나 지금 치렀거든요.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벌써 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벌써 3번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한 2번인가 했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면면들이 다 아는 얼굴들이 예. 이제 하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SNS가 너무 바빠요. 예.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클럽으로 초대를 한다든지 또 친구들 요청을 하는 거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저는 공무원은 정치에 이제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법에. 예.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지만 다 삭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어떤 뭐 우리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극과 극이에요. 이제 예. 자기네들하고 그 뭐 이렇게 얘기가 통할 때는 같은 편이라 그랬다가 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까 그 공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똑같죠. 합리적인 사고 방식, 어떤 타당성,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는 이쪽 정당에서 얘기하는 거가 옳은 얘기면 그것도 옳은 얘기고, 예. 또 반대 정당에서 또 얘기하면은 그것도 옳은 얘기고,
또 둘 다 틀린 얘기가 전 또 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올인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거하고는 정치색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객관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좀 그렇죠. 예. 저도 이 두 분하고 비슷한데 저도 이제 주로 경제 뉴스를 많이 봅니다. 예. 뭐 특정 채널 하기야 이제 뭐 주로 이제 그래서 터인데 정치권 뉴스는 뭐 이 채널 틀면은 나오는 분 보면은 아 저분이 무슨 이야기 하겠다 한 것이 이제 각 진영 논리라니까 그 크게 흥미는 못 가지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좀 비교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정리되는 그런 좀 방송에 나오면은 비교되는데 제가 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언론과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만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그 지도자라 하면은 과연 어떤 그 자질이나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크게 그것부터 오늘 한번 논해 봅시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더라 지도자라 하면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저 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리더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는 있지만은 참모노릇은 많이 했거든요. 뭐 어떤 분야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리더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리더는 어떤 조직이든 단체를 끄는 이제 뭐 자리에 있는 자고 그러다 보면은 그 조직이나 단체가 완전한 획일적인 단체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리더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추종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자기의 고집 내지는 뭐가 아니라 그러면 약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좀 머리가 부드러운 두뇌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우유부단하게 A가 얘기하면 그 말도 맞다. B가 얘기하면 그 말도 맞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그 조직이든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한 발자국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신중하게 하되 딱 일단 뭔가가 결정이 되면 진짜 옆에서 누가 뭐 욕을 먹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추진력. 두 번째는 이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뭐 시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50만 도시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두루두루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어떤 길로 유도해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포용력 이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직이나 그 단체 뭐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시겠죠. 그런 시민들이 다 함께 미래를 같이 어떤 지향하는 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어떤 그 리더로서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이 세 가지 추진력, 포용력,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리더에게는 필요한 자질, 덕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변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요즘 그 뭐 대통령 선거판을 보면 제가 대통령 진짜 출마하고 싶어요, 솔직히. 출마하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렇게 능력 예? 여러 가지로 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니까 뭐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제 이 후보들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하고, 예. 그래 6월달에 이제 그 같이 시의원 선거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 시의원. 그건 약간 분리돼서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 군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검증할 수도 없고 수치로 이렇게 이거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지라는 것은 사실 짧은 기간에 선거 기간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의 문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더듬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쭉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사는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스크린 해보면 그래도 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철학을 갖고 나름 살아왔고 봉사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한번 캐치해봐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증명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저는 단연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단연코 능력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따지면 최소한 50에서 60% 정도는 능력으로 판단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20% 정도 예를 들어서 50%를 능력으로 본다. 20% 정도는 그 사람의 도덕성의 검증을 하고 20% 정도는 공약이고 10% 정도가 소속 정당. 왜 제가 소속 정당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냐. 우리나라는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그 꽃이 복수 정당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당에 점수를 줄 수 없느냐.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정당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편, 내 편 정도지. 어떤 진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대로 갖추어지고 정말 교양 있게 성숙된 정당의 형태는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는 정립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 속하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지역색으로 가고 이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평소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의원 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냥 그 도덕성 반반 정도로 저는 그렇게. 나머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약이라든지 소속 정당 의미 없고 특히 시의원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좀 잘 갖추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의 자질을 우리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흔히 나오는 것이 이제 뭐 그 도덕성과 정직성,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 그 예지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머니티, 인간적인 매력, 또 가치관, 직접 능력, 의지력, 헌신성, 뭐 이런 승부욕 이런 정도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시대에 따라가 이제 이 7개 요소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시 되는 무게가 더 실리는 거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좀 통찰력으로 봅니다. 이게 예지를 비전 제시하는 거를.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설명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자질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공무원 직장 생활 안 하시고 자유업이고 우리 부국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리더의 4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들어봐 똑부.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르고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하고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르다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최악의 리더는 어떤 리더겠습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아닌가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 역시 직장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최악은
직장 그러니까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면은 밑에 사람 반 죽습니다. 맨날 성과인데 회의하고 나는 맨날 두 번째가 야근하고 더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멍청하고 깨르면 밑에 챙겨주면 되는데 이 역할 잘 못하면서 온데 간섭도 하고 설치면은 밑에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최고의 그러면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겠습니까? 한 개는 맞춰셔야지. 결단력이 빠른. 네 개 중에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중에서 최고의 리더, 이 부하들이 좋아하는 리더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닌가요? 그 최악이라니까요. 아, 그게 최악인가요? 예, 최고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최고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죠. 역시 직장생 우리 저 저는 부장은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예. 왜냐하면 똑똑하면 적어도 이제 부하 직원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 시급의 통찰력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은 그냥 패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기본적 되는 능력이 아까 맞아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똑똑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최고로 싶은데 그 2등이 왜 그러면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은 이 사람 너무 똑똑하면 모든 걸 다 관여하려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배울 게 별로 없고 똑똑하고 게으르다 한 건 나쁜 의미의 게으르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똑똑하니까 자기가 할 일 안 할 일을 딱 챙겨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는 밑에 사람한테 좀 키워주고 넘겨주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질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가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 리더하고 보스하고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보스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직급이 높다한 따름이지. 그래서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 자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 조직을 잘 끌어가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아까 정답은 아니죠. 예? 뭐 웃고자 한 소리인데. 워낙 다양하게 해석되는 소리가 있어서. 다양했죠. 이 세상에 그런 문제에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했지만 이게 참 평하기 힘드는데 그래서 역사상 인물을 저는 이제 역사상 인물 아니라도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나마 자기 생각에 이런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역사상 위대한 리더라 이렇게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 중에 뽑으라면 단연 노무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각자의 평가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뭐 그런 이념적으로 제가 그분을 훌륭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지만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그 제가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다는 그런 정치 철학. 그분은 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에 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그 1차 공공기관 이전 끝났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제가 가장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공약을 이행을 안 했어요. 이게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밑그림을 다 그려놔서 이행을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가장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그분의 훌륭한 점은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 정치나 군사적으로 사실 자주 독립이 사실 아직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고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어디 지금 뭐 현 대통령이나 편드는 간 대통령이 어디 가서 무슨 해외 일정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오면은 반대쪽에서는 뭐 저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전부 이상한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각국에 줄 서 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뭐 중요한 품목 한 5개 중에 한 3, 4개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지금 성장해 있고 막강한 어떤 여러 가지로 이미 상당하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그런 뭐 자주 국방 체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뭐 대일 관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단점도 있었죠.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꼽으라니까 제가. 예. 우리 부의장께서는 이제 뭐 역사에서 위대한 리더를 예를 든다면 어떤?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정치 쪽에서는 그동안 뭐 많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꼽고 싶지는 않고요. 또 포항에 있으니까 이렇게 곰곰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저는 그 지금 포항공대 초대 그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 그래서 무은재라는 호를 했던 고 김영길 박사, 김우길 박사. 이분은 저는 진짜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물리학 교수 하고 있다가 그래도 조국을 위해 가지고 또 귀국해서 또 대학 총장 하는 시절에도 또 정치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발언을. 그래가지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사기공화국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하셨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페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교통 오지였거든요. 포항이.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공과대학 물론 자금적으로는 뭐 포스코가 돈을 댔으니까 그 자금은 뭐 어려움이 없었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학교를 처음에 이렇게 설립을 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될 때까지 그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면 교육자로서도 또 학자로서도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 그대로 철학을 가지고 온 상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정치인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얘기. 리더를. 저는 위대한 리더니까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두 분 말씀했듯이 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꼼꼼히 따져보면은 뭐 근현대사부터 해가 조선 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특별한 이야기하면은 또 이제 시청자분을 특정 정당에 오해할 수도 있어가지고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리더의 자질 중에 그 통찰력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통찰력이 왜 중요하면은 두 분께서 잘 아시죠? 알래스카 땅이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은 러시아 땅인데 그 이제 1868년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그 윌리엄 스워드락한 이 양반이 이제 720만 불, 그때 돈을 720만 불 주고 삽니다. 그 넓이가 우리 남한 땅의 15배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각종 정치권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뭐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를 하고 뭐 또 언론에서는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다 빨아먹은 오렌지닭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알래스카 땅의 그 가치를 자기가 통찰력 가지고 보고 그 매입하는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국 의원들을 설득해가 역사의 아메리카라는 것이 딱 한 표 차로 통과됩니다. 그 한 표 누군지 모르고 한 표가 만약에 부결됐으면은 오늘날 미국도 상당히 그게 만약 러시아 땅에 계셨다면은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지금은 거기 석유 매장량 이제 석탄 뭐 수자원 이것에도 본전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또 뭐 지금 군사적 전략적 요충 가치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 그 해안을 가진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사람이 어떤 그 근거 없이 말해 감정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국무장관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많이 하겠냐 포기하면 될 건데 설득해서 한 표 차로 통과시켜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러한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도 보면 뭐 각종 뭐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데 그렇게 어떤 소신과 해안을 가지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제 우리 공면서 마치 우리 국군이 상승하는데 여기서 이제 3만 5천 불에 머물 것이 아니고 4만 불, 5만 불로 완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그런 이러한 어떤 뛰어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점프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런 분들 우리 역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좀 나타나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6월에 또 우리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있죠. 우리 지역 일꾼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지방
선거 출마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공약을 보고 하는 거죠. 공약을 보고 비교해 보는데 다들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장 선거에 이 투표를 할 때 공약을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당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물을 보고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부부장께서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공약 플러스 인물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되게 순진한 거죠. 공약은 저 사람이 되면은 예. 저대로 되겠구나라고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물이 내세우는 공약하고 인물하고 같이 이제 봤었고 그 다음에는 현실로 나한테 피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정권을 잡은 정당이 됐건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주주의 어째 정치 세력의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피부에 좋다 안 좋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물은 안 보고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들자 하면은 공약도 그냥 공약 나름이고 그래서 그 공약들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 분명히 그거는 그 특정 후보가 다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예. 거기에 꼬여 있는 참모진이나 거기를 그 서포터하는 그 브레인들이 낸 걸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공약을 꼼꼼히 봤을 때 허접한 공약들이 많이 있으면 저 사람의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허접하겠구나. 그렇게 인물을 평가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의 선거는 그렇게 공약을 보면서 이 공약 자체가 하나에 관통하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 안 그러면 대부분 실현 가능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들이 붙은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저기 뭐 하늘에 있는 꿈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으면은 다 이게 또 이상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 이 사람이 됐을 때 제대로 뭔가 안 굴러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약을 꼼꼼히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 변호사님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인물이죠. 인물인가? 예, 인물이 거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제 아까 우리 부국장님 그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허접한 공약이 많으면 주변에 시원찮은 인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판단 자료로 본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지. 근데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 또는 5년간 임기 내에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거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국제 정세가 변한다든지 국내 정세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나 예산 문제가 바뀔 때는 그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토론 전에 공약이 실천되는 확률은 5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공짜다 이래가 그냥 빚 좋은 개살구지 뭐 당선되려고 정권 잡으려고 그냥 사탕 지금 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 공약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거 뭐 정권 잡으려고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인물을 사실을 봐야 된다. 그럼 그 인물을 봄에 있어서 그럼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능력이죠. 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래된 경험 그리고 축적된 지식에서 저는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보가 평소에 공부를 좀 했는지 진짜 그러니까 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까지는 안 되고 이 공과 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자기 몸에 공이 체화되어 있어야 돼. 예? 그거는 우리가 진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저 사람이 공적 인물이냐 아니냐는 단순히 구분하는 정도 선에서 똑똑한 정도로 가지고는 택도 없고 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공적인 자기는 공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몸에 완전히 배어서 모든 생각과 사고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뭘 정책을 하나 만들고 시행한 데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적 인물이 아니죠. 능력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시민들로부터 표를 얻는데 지장이 된다면 안 가는 거야. 그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려면은 사실 단임제로 해버려야 돼.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5년 단임제 하듯이, 지금은 중임제, 사실 중임제 훨씬 좋죠. 근데 중임제를 해놓으니까 2선, 3선 하게 하니까 다음 선거 때 때문에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눈치코치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시정을 왜곡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능력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라는 건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해도 다음에 당선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무조건 인물, 능력, 그리고 소위 머리에 든 게 있느냐. 제가 벌써 그러니까 한 4년 됐죠. 제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 공천심사위원을 제가 하면서 도의원 두 분이 제가 오셨길래 책을 읽느냐 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냐고. 그다 우리 고향 그때 특히 우리 포항에 계신 두 분 선배 약간 원로 정치 분이신데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은 공부해야죠. 예?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거는 평소에 공부하고 주경야독하면서 무엇이 진짜 선진화된 이런 정치고 행정인지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매일 시민들 만나서 상가집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걸리나 먹으면 그거 남는 게 있겠습니까? 포항의 지도자는 아까 두 분도 잠깐 했는데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조건부로 이 두 가지 조건은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정치군이 있어서 시장으로 국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행정 능력이죠. 철저한 직업적인 신의와 소명의식. 저는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인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둬야죠. 불러가지고 안 오면 섭섭해하고.